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연금 준비하기를 추천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금융 빌딩으로 든든하게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경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 확실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실버 암보험에 대해서도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 증권 꺼내보시고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그리고 암보험 증권 분석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진 증권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거나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그냥 빌딩보다도 더욱더 든든하다는 금융 빌딩으로 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박주영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딩 하나쯤은 갖고 싶은 게 로망인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빌딩, 그러나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주 작은 돈으로 빌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요, 금융 빌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빌딩에서 웬 갑자기 연금이냐고요? 자, 보시도록 하죠. 우리가 일단은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하는 거고요. 또 평생 월급이 될 수 있는,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복리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금리는 내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러니 너무나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물가를 해지할 수 있다는 변액보험이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오래 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평생토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적금을 하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목돈을 마련했는데요. 내가 평생 노후에 과연 생활비를 얼만큼 쓸 수 있을까? 단 조건은요, 생활비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용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의식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목돈을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2억부터 5억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2억을 가지고 은퇴 후에 60세 또는 65세 후에 생활하게 될 때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 그러면요, 2억은 8년 8개월이면 끝납니다. 8년밖에 살 수 없는 거죠. 6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68세에 끝나는 거죠. 너무나 허무하겠죠. 그렇다면 5억을 볼까요? 5억을 가지고 모아놔서 평생 써야지 라고 했다면 월 200만 원씩 생활비 썼을 때 24.6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60세 은퇴했다 그러면요, 예, 84세쯤 되면은 돈이 바닥이 나겠죠. 자,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 노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또한 엄청 길어진다고 하죠. 남성 같은 경우는요, 79.7세, 80세 육박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85.7세, 곧 90세 육박하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40, 50대는 120세를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지런히 모아서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60세 또는 65세,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년 이상은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빌딩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금융 빌딩의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딩은 당연히 큰 돈이 있어야지 구매가 가능한 거죠. 이 금융 빌딩은요, 종잣돈, 즉 일시금 조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많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빌딩을 사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주 작은 종잣돈을 가지고 굉장히 큰 돈으로 굴려서 내가 평생도록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계속 되면 될수록 가치가 하락하고요, 노후가 되어서 결국에는 재건축을 한다거나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실이 생기게 되면 월세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 기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망에 났을 때는 상속세, 그리고 나머지 재산과 합산되는 이런 많은 세금들을 생각하고 건물을 사셔야 되는데요. 물론 돈이 많다면 뭐 이런 것쯤은 아무 문제 없이 준비를 하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금융 빌딩은 어떤 거냐, 약간의 일시금이 있으면 됩니다. 네, 일시금만 있으면 되는데요, 확정적으로 연봉이 5%로 평생토록 불이를 해주는데 관리비가 없고요, 종신토록 확정된 금리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없고요, 계약자 수익자를 동일시해서 조건만 맞추면 어떤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이 없는 이런 금융 빌딩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 빌딩은요, 제가 제목에 붙였던 것처럼 일시금입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최저 금액은요, 원화와 미화, 즉 한국 돈과 달러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3천만 원이 최저 금액이고요, 미화로는 3만 달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입 나이는요,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최대 85세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 즉 쭉 그냥 사용하지 않고 거치하면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당연히 필요하다면 인출이 가능해야겠죠. 그리고 가입 후 즉시 31일째 되는 날부터 평생토록 정해진 확정금리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합 곱하기 가입 나이별 지급률이 있는데요, 이 지급률이 바로 금리입니다. 내가 가입한 금액에 정해진 나이에 맞는 금리를 가지고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변액입니다. 물가를 해지할 수 있다는 변액임에도 불구하고요, 수익이 더 나면 수익을 플러스 알파로 해드리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복리 5%로 확정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평생 변하지 않는 소득을 준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낸 돈 이상으로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살아만 있다면 평생토록 확정 지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관심 있으신가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리를 볼 텐데요. 자, 가입 즉시 인출할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거치해서 언제든지 연금으로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85세까지 거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저 3.8%에서 최고 5.2%까지 즉시 2월부터 확정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신데요, 나이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원화로 표시한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달러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달러가 약 0.8% 높기 때문에 달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40세부터 돈을 일시금을 3천만 원 이상 거치 후에 타는 나이에 따라서 내가 60세 타겠다라고 하면 4.6%로 수령하실 수 있고, 이때부터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으시고요, 아 나는 그때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긴 기간 더 쭉 거치하셔도 됩니다.
85세까지 거치하는데 나는 70세에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요. 5%로 평생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 확정된 나이별 금리를 가지고 평생토록 수령을 하시는데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개시 전에 보험 기간을 보면은요. 만약에 여자 55세가 가입을 했습니다. 얼마를? 1억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5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요. 4.4%로 평생토록 수령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 없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연금 개시 때까지 쭉 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복리 5%로 달리가 아닌 복리. 여러분 복리는 아시겠지만 원금과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는 원리죠. 그래서 모수가 커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연복리 5%로 내가 거치하는 기간 내내 불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연금 개시 시점 또는 내가 이때쯤 돈을 좀 필요해 라고 하는 때까지 계속 5%로 굴렸다가 이 적립금을 가지고 이때 내가 인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85세까지 거치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연금을 개시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정해진 금리를 가지고 연금을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는데 내가 낸 돈이나 금리가 쌓여가지고 목돈이 되는 이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요. 내가 살아만 있다면 평생토록 확정된 금리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거치하고 장수할수록 연금액이 많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조금 전에 예시한 것처럼요. 네, 여자 55세가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즉시 연금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면요. 하나로는 3.6%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즉시 받았을 때는 이렇고요. 만약에 내가 한 65세에 받아야지 10년 있다 받아야지 라고 하면요. 5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난 좀 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쭉 거치할 거야 라고 해서 70세에 내가 이때 좀 타볼까?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요. 네, 748만 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1억 원을 즉시 다음 달부터 받게 되면 360만 원을 평생토록 받지만 10년 후 또는 15년 후에 거치하게 됐을 때는요. 748만 원, 약 2배 정도의 연금액을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바로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연봉이 5%로 계속 불이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일시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할 데가 없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래 거치할수록 그리고 오래 살수록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에게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렇다면 나이별 거치 시 지급률은 어떻게 될까? 원화와 달러를 선택해서 가능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0세부터 가입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40세가 지금 한참 일할 나이기 때문에 당장 타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65세까지 간다라고 하면요. 12.86%로 종신토록 지급을 받을 수 있으신 거고요. 50세가 이 신압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즉시 한다 그러면 즉시 수령하면 약 4.2%를 받겠지만 오래오래 거치해서 65세에 타야지 하면 8.73%로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정해진 나이에 따라서 60세가 가입을 하셔도요. 즉시는 4.6%지만 네, 25년 후에는 네, 15.57처럼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가 높아져서 그 금리를 평생토록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85세까지 거치를 하게 되면요. 네,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평생토록 100세가 넘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일시금으로 조금만 있다면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묻어두고 연복리 5%로 평생토록 내가 확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금융빌딩을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는데요. 변액임에도 불구하고요. 정해진 나이에 따라서 확정금리로 평생토록 받을 수 있으신 거고요. 하나와 달러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유학 중이거나 해외여행자금 등은 즉시 인출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전에요. 돈이 필요하시면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금리나 펀드 수익률과 무관하게
변액보험임에도 불구하고요. 수익이 더 나면 더 플러스 알파가 생기지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5%로 확정금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평생토록 안정된 보장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복하지만 연복리 5%로 불이를 해준다. 그래서 거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금액이 많이 쌓인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조건은요. 40세, 75세까지는 누구나 병이 있어도 묻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중간에 깨지 않도록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는 조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연금 타기도 전에 또는 타는 도중에 사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낸 돈 또는 적립금 중에서 큰 금액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손실나지 않도록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살아서는 오래 살수록 생존 이익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5% 복리로 평생토록 내가 불이를 해서 노후까지 쭉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융빌딩. 여러분 건물 사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금융빌딩을 마련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노후 준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금입니다. 내가 장수하는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굉장히 낮은 이런 시기에 걷지 않은 기간 내에 복리 수입도 굉장히 커서 유리한 연금보험을 살펴봤습니다. 게다가 일시납이라고 하니까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종잣돈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든든한 연금보험 하나쯤 찾고 계신 분들은 적합하다고 하니까 저희 보험플랜 119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바로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내가 가진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나씩은 들고 계시는 이 암보험 증권을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보험 증권은 S사의 실버암인데요. 예. 이 보험의 그 명칭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실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준비해야 될 암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보험 증권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요 세대 또는 자녀분들이 한번 꼼꼼히 이 보험에 있는 뭐 보장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11월 달에 가입한 이 보험인데요. S사의 실버암 보험이고 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10년 동안 내고 10년 동안 보장받으니까 만약에 내가 65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75세에까지 보장되고 75세에 다시 이 보험이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대부분 다 예시표니까 그때 가야지 사실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순수 보장액이기 때문에 그 갱신 시점에 보험료 내가 낸 보험료를 거의 소멸하니까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권의 어떤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제가 항상 보험을 보시면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약관하고 사업방법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업방법서는 사실은 좀 글자 내용이 많고 이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요약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특징들을 한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첫째, 이 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입 나이가 되겠습니다. 연령이고 요 나이에 해당되는 분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의무 가입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험에 주보험 플러스 소외감 진단비하고 암사망 특약 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특약들은 무조건 넣어서 가져가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무조건 예. 따라서 가입해야 되는 거고 이 실버암의 특징은 암 진단비만 보장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보험료 할인하고 그다음에 갱신 관련된 제가 중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이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그 증명서상에 가족으로 등재된 분들이 만약에 동시에 2명 이상 계약자로 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영업보험료의 1% 그리고 3명 이상 가입하면 영업보험료의 2%로 할인이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료 할인이라는 거는 최초 계약의 초회 보험료에서 할인되는 게 아니고 영업보험료에서 할인된다는 점 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갱신 관련된 거 10년 있다가 갱신이 되는데 갱신 만료일인 그 15일 전까지 예. 그 가입자가 갱신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갱신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 갱신되는 거고요. 그리고 갱신은 최대 100세까지 된다는 점 사업방법서에 있는 예. 내용입니다. 꼭 유의해서 한번 챙겨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 보험에 주보험하고 어떤 선택 특약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년인데 10년 동안 내고 10년 동안 보장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는 총 납입 보험료가 한 47,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입 금액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입 금액 비해서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싸다는 게 좀 지금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각각의 이제 담보들이나 선택 특약 비해서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죠. 61세부터 75세 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주보험인데 주보험에서는 이 보험은 실버암이니까 어떻든가 암 진단비를 보장해 주는데 주보험에서는 고액암일 경우에 진단받으면 4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해암, 일반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일반암으로 진단이 되면 2천만 원. 그리고 유방암인 C50 진단되면 800만 원. 그리고 전립선암인 C61 진단되면 400만 원을 지급이 되고요. 이 진단비는 아시겠지만 최초 1회 안에 지급되고 만약에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단이 되면 해당 제가 보장금액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50%가 지급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당구장 표시에서 들고 나온 게 있는데 고액암을 최고 한도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일반암 걸리고 고액암 걸렸다 그러더라도 4천만 원이 최고 지급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액암이 진단이 되면 주보험은 소멸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년 동안 가입을 하다가 만약에 사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주보험의 책임준비금만 지급되고 또 계약은 소멸된다는 거. 사라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책임준비금만 지급되고 계약은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우리가 고해감 또는 고액치료암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기 관련된 악성 신생물 분류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주로 이제 뼈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뇌, 그리고 림프 관련된 암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 하단에 여기 박스로 빨갛게 칠해 사각형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D 코드거든요. D41.1, 47.1, 예. D47.6, D 코드면 C 이건 코드가 뭔가요? 아닌데요. 이거는 이제 이 진단명들은 그 KCD라 그래가지고 한국표준질병사연분류 개정되면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 5차 개정되면서 이게 D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는 악성, 여기서 말하는 고해감이니까 혹시 이렇게 진단되시면 고해감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 유리하게 받아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백혈병의 일종이고요. 혈액암 종류니까 치료 방법이 뭐 딱히 없는 그런 좀 희귀성 질환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신생물 분류표. 다시 말해서 이제 일반암인데 여기는 이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막내암은 제외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암으로 보고 있는 그런 C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택 특약 중에 3대 진단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6,600원 내고 있고 각각 이것도 10년 내고 10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3대 암으로 진단되면 1,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또한 최초 1회안이고 2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50%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 3대암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위, 폐, 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 그 다음에 간, 기관지, 폐 관련된 걸 3대암으로 보고 만약에 이 가입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위암이 진단되면 여기서 1,000만 원이 지급되고 또 예. 일반암에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지급될 수 중복 있겠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좀 제가 3대암 분류표를 약관에 있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위의 악성 신생물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C16 코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 담낭 또는 담도 관련된 암들 C22, 23, 24 요게 이제 간 관련된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폐 기관지 관련된 C33, 34 이게 이제 3대 암의 분류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입 보험 기간 중에 이런 암 진단이 되게 되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술하시고 조직 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단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국으로 이제 뭐 위암 이렇게 되는 우측에 코드를 질병 분류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 서류 준비해가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특약 중에 소외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사의 유사암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10년 갱신이고 최대 100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소외감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기갑경제 또는 뭐 갑기경제라 그러는데 그게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인데 여기 이제 대장전막내암으로 예. 대장전막내암도 소외감으로 빠졌다는 점. 그래서 200만 원이 지급되고 여기는 이제 각 최초 1회안이 아니고 각각 그 소외감에 진단이 되면 각각 지급된다는 거고 이것도 면책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진단되면 50%인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참고로 좀 준비한 사항은 만약에 소액 진단비가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하는 거. 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그 재진단하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재진단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로 2년 뭐 회사비도 1년, 2년인데 그 경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외감 같은 경우는 잔존암이라든지 재발암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주고 나서 그 부위에 다시 뭐 잔여암이 남았다든지 그다음에 재발하면 그 진단비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감도 관련해서 약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가 왔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 약관을 잘 안 보시거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예. 실제 발생해야지 이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데 제자리암 그 신생물 분류표라는 거는 코드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D00부터 D09까지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다시 말해서 이게 경계성 종양입니다. 이게 이제 D37부터 D48까지 해당되는 그런 분류 코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암사망 특약이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암으로 진단되고
암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면 예. 여기 암사망보험금 가입돼 있는 금액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특이할 점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고해감, 일반암, 그 다음에 유방암, 전립선암, 소해감 이렇게 말씀을 분류를 드렸는데,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렇게 그런 암으로 진단받고 그리고 그 암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암 사망 진단금이 나가는데 참고로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으로 만약에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사망하실 경우에는 이 암사망보험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예외 사항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약관에 있는 세부 조항을 제가 이제 키워드만 이렇게 뽑아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S사의 실버암 보험이라는 거는 실버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암보험인데 그 실버 세대라고 여기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기명한 나이가 있습니다. 61세부터 7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암 진단비하고 암 사망을 집중 보장하고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100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니까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좀 제가 좀 좋은 점으로 꼽은 거는 이 보험료 또는 예. 가입 나이에 비해서 보장 금액이 좀 양호하고 좋다. 이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만들 때 아마 61세부터 75세 연령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나온 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를 좀 저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신형으로 나왔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갱신 시점에 이 보험에 갱신될 때 그 보험료가 예측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갱신할 때 가입자들의 어떤 전략적으로 갱신할지 안 할지 보험료를 보고 좀 판단하는 그런 합리적인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과 단점까지 파헤쳐 주셨어요.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S사의 실버 암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특정 연령대에만 준비가 가능해서 실버 암보험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가성비는 좋은 보험이었지만 10년 갱신 상품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좀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암보험 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증권 보내주시거나 또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텐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보험 상담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이제 남편분을 예전에 준비해놨는데, 예. 그래서 그 당시 설계자님이 이 정도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믿고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혹시나 해서 남편 보험을 확인해봤더니, 보장 금액도 작고, 만기도 80세고, 갑자기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지금은 설계자님이랑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예전에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잘 가입한 건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남편분 증권이라고 하셨는데 남편분이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5세요. 올해 55세시고요. 자, 네. 아프시거나 혹시 뭐 우려되는 점, 약 드시는 것 있으실까요? 약은 특별하게 먹는 거 없고 3, 4년 전에 손가락 굴절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따로 뭐 보장 받으신 게 있었나요? 예, 골절 진단비 받고, 그렇게, 스텝비 받고, 예. 그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남편분 앞으로 종신보험만 2건이 준비가 돼 있는데, 사망 네.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예, 그 당시에는 애들이 어리고 남편이 잘못되면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돼서, 그래서 그렇게 예, 주로 실례지만 들어갔어요. 자녀분이 네. 몇 명이나 되시는지 자녀분들 예. 나이까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지금은 다 컸어요. 그 당시에 예. 좀 많이 어렸고, 2명이에요. 나이는 지금 뭐 20대 넘으셨고요. 예, 지금은 이제 20살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경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5세 되신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02년도와 2010년도에 한화생명에서 2건의 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한종신보험은요,
12만 원 정도를 일시납으로 이미 완납하신 상태고요. 또 대한트리플케어 통합종신보험은 20년 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두 건 모두 특약들이 80세 만기인 게 눈에 띄고요. 지금 총 보험료는 월 27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당시에 설계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준비해놓은 남편의 보험을 지금 들여다보니까 만기도 짧은 것 같고 방송을 보다 보면 참 많은 보험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준비한 건지 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제가 잘 받았는데요. 네. 제가 받은 이 증권을 보니까 네. 여태까지 보장 분석 해드렸던 분들 증권 받은 것 중에 손에 꼽히게 특이한 증권이었어요. 네, 이렇게 보장성 보험 자체를 이렇게 일시납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가입 당시가 2002년이신데 2002년도에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그러게요. 일시납을 이렇게 가입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우선 보장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 아까 사연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예전에는 이 특약들 만기가 다 80세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평균 연령이 70살 살면은 오래 산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평균 연령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기가 80세 정도밖에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평균 연령이 너무나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면 이 보장 기간 너무 짧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그래서 우선은 보장 내용을 차근차근 보고 나서 제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꺼내 놓으시고요. 제 말씀 잘 같이 들어보세요. 네. 대한종신보험 요거 먼저 봐드릴게요. 일시납 하신 거. 요거 주계약이 일반 사망 4천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으로 어떤 것으로도 사망을 하면 4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 사망 특약으로 해서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 장애 보장 특약 요거는 장애 등급 그 분류표에 의해서 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해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쪼개서. 그다음에 재해 의료비 보장 특약 요거 있으신데 요거는 재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입원하면 하루에 입원 일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입원했다 그러면 입원 일당 2만 원 곱하기 7일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이 의료비 보장 특약은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3일 초과 하면 16만 원이 나와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3일 초과에서부터 30일까지 입원을 하면 16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30일 이상 입원을 하면 4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20일 이상 입원을 하면 80만 원이 나오고요. 181일 이상 입원을 하면 16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병원의 입원 일수가 진짜 일주일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큰 질병이라도 아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용성 떨어지는 특약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골절 진단비 24만 원 있으셔서 아까 골절 손가락 골절 당하셔서 여기서 골절 진단비 받으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 진단비 1,800만 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납으로 목돈이 크게 들어갔는데도 암 진단비 1,800만 원 너무 작다고 느끼시죠? 지금 보통 암 진단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평균 3천만 원 이상씩은 다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암 진단비도 너무 작아요. 지금 1,800이면. 그리고 소외감 진단비도 240만 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특이점은 뭐냐면 소외감이 240인데 여기 소외감에는 경계성 종양하고 상피 내암만 소외감이고요. 생식기암이나 갑상선암, 대장 정막 내암 요거는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진단 자금이 1,800밖에 안 된다는 거. 그죠? 요즘은 소외감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다 가능한데 요런 부분 너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성인병 보장 특약 1,800만 원. 요거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1,8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보장특약 1~3종 특약인데 1~3종 수술보장특약 좋은 특약이라고 많이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네.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 이식 수술 여기 2종에 해당돼서 받으시는 건데 보장 금액이 크지가 않으세요. 이 가지고 계신 보험은 1종은 24만 원 받으시고요. 2종은 60만 원 받으시고요. 3종은 120만 원 받으세요. 우리 지금 증권 주신 시청자님은. 그러니까 보장 금액이 너무 이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큰 돈을 들여서 내가 보험 이거 하나 하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그때 큰맘 먹고 준비를 딱 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2002년도랑 지금 2019년도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어진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암진단 자금 1,000만 원, 뭐 2000년 초반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냅두시니까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은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권, 대한 트리플 케어 통합 종신보험 요거 볼게요. 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CI 보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CI 보험하고 같은 의미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주계약이 5천만 원 사망 시에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요 사망 시에 5천만 원을 주기 이전에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50% 선지급 받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중대한 질병이란 게 중대한 암이나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크지가 않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요런 CI 보험의 단점을 이 상품에서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또 80% 선지급도 아니고 50% 선지급이에요. 근데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요. 종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보험 금액을 보니까 27만 원 정도 내시는데 네.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만 19만 2천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보험료에 상당히 많은 80% 정도에 되는 부분을 주계약 보험료로만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막상 내가 보장받는 부분은 너무 미미한 거죠. 작은 거죠. 보장받기도 어려운 CI 조건에 맞춰야 되는 거고 아니면 꼭 사망을 해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CI 치과 보장 특약 요것도 소외감에 대한 특약이고요. 그다음에 LTC 보장 특약이 눈에 띄는데 요 LTC 보장 특약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었거나 아니면 중증 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1,000만 원 받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CI 보험 처음 나왔을 때 이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대한 이런 그 메리트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요즘은 이 일상생활 장애 상태의 기준이 너무 힘든 거예요. 6개월 이상 뭐 영구적 신체적 결손, 예. 뭐 당장 내가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을 당장 할 수 없는데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의 경과를 봐야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재해 사망으로 1억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망보험금 위주로 가입하신 우리 시청자님 그 마음이 아기들 어렸으니까 남편이 잘못되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준비하신 게 보여요. 그다음에 재해보장 특약과 재의료비 보장 특약은 아까 네. 앞에 있는 종신보험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네. 이 보험에다가 실손 가입 같이 하셔서 3년마다 갱신되는 실손보험 이렇게 준비하셔서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네. 보험이 그 가입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그 가장이 경제활동 시기에 사망보험금이 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그 위험률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애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는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는 우리 그 시청자님이나 배우자님이 노후에 내 몸이 아팠을 때 병원비를 대체하고 그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시고
또 노후에 연금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딱 적합한 타이밍이세요.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사망보다는 살아있을 때 생존보험금하고 살아있을 때 노후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가시는 게 이런 마음에 제가 진단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 있는 대한종신보험은요. 어차피 일시금으로 다 내놓으셨고요. 그 금액이 많은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적립금이 굉장히 조금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사망으로 그냥 두지 마시고요. 살아계실 때 예전에 2002년도 상품이라 아마 연금 전환 기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요거를 기간을 쪼개서 금액을 조금씩 감액을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 내가 금액을 한 6개월에 한 번씩 500 정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5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감액을 조금씩 해가시면서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대체하시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리플 케어 통합 종신보험. 요거는 주계약 감액하셔야 돼요. 주계약 감액하시고 다 만기 80세잖아요. 특약들이. 요 특약도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주계약 최소 금액에 요거 3년마다 실손, 지금 실손보다 조건 많이 좋으니까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계약 최소 금액 남겨놓고 특약 플러스 해서 요 부분만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은 살아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차에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방법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 가시냐면 손해보험 쪽에 보장 부분 넓게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돼요. 요즘 무해지 상품이라고 나와서 보험료 그렇게 크게 지금 내는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준비를 해 가실 수 있어요. 20년나 100세 만기로. 그래서 암진단 자금도 3천만 원까지 최소, 소외감도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그것도 1,000만 원씩 각각.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도 다 가입 가능하시고요. 여기다가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도 당일부터 3만 원씩, 응급실내원비도 5만 원, 40대 수술비, 그러니까 생활질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수술비도 150, 요런 부분 다 넣어도 보험료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도 가입을 가능하신데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알게 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 리모델링 포인트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면 보장 기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100세까지 연장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생존 시에 보장 부분을 더욱더 살아있을 때 보장 부분 더욱더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 노후 대비도 덩달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그때 시기에 따라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 어렸을 때는 종신보험 쪽으로 위주로 가져가셔도 이제는 노후와 내가 평상시에 아팠을 때 질병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가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실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남편분이 좀 독특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 한 가지 증권은 한 번에 일시납을 해 놓으시고, 근데 두 가지 종신보험 모두 좀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자녀분들 다 크셨으니까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